안녕하세요. 기술과 경제 공익분반 치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19학번 민영준이고 저희의 주제는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플랜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해양 플랜트가 먼저 떠오릅니다. 플랜트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무언가를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집합을 말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감나무에서 감을 얻듯이 농장의 식물들이 열매를 만드는 것처럼 무언가를 만드는 시설 혹은 기구를 뜻합니다. 아이폰 공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플랜트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플랜트 사업은 뭘까요? 플랜트를 지어주는 산업을 플랜트 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발표에서 말하는 플랜트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EPC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PC는 설계, 조달, 시공, 이들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 EPC 방법으로 사업을 계약하고 진행하게 되는 거죠. 즉, 시설의 제작뿐만 아니라 설계, 유지보수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EPC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설계입니다. 잠재적 기업이나 현재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보면 다른 부분은 하청이나 자사의 건축사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수요에 맞추어 시설을 설계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플랜트 기업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프로젝트 전체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이며 턴키 방식에서 구매와 시공의 수주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여기에서 턴키 방식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며 풀어서 말하자면 공장에서 작동 버튼만 딱 누르면 바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사업을 의뢰한 사람이 그대로 작동시킬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보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엔지니어링 핵심 영역이 가장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플랜트를 합친 단어인 신재생 플랜트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또는 이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의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을 뜻합니다. 현재는 플랜트 사업이 호황기는 아니지만 수출액에서 보시듯이 수출 규모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과 같은 기업에서 하는 반도체 산업에 꿀리지 않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대의 수요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변하더라도 에너지를 관장하는 플랜트 산업이 없다면 편리한 생활을 소유할 수 없었던 농경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플랜트 산업은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트렌디한 산업은 아니지만 현재와 앞으로의 문명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산업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큰 R&D 규모와 산업 규모, 그로 인한 핵심 인력 양성과 높은 진입장벽의 통과를 위해 정부 수준의 경제적,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랜트 시장은 위에 두 가지의 경우 극지를 중심으로 개발 중이며 아래 두 가지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활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는 2조 달러 수준입니다. 파리 협정에 의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의 규모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플랜트 시장의 경우 대체 에너지 개발 촉진법을 공포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R&D에 대한 여러 분석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보시면 2012년 3.66%에서 2016년 7.2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기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매출액은 3.7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해상 풍력 모델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SK 에코플랜트입니다. 매출액은 5.3조입니다. 수전의 기술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로 분리시켜 기체를 생성하는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SK ENS입니다. 매출액은 8,287억 원입니다.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수소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등 다양한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패스트 분석입니다. 많고 많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 중 왜 하필 태양광 산업이었을까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거시환경 분석, 즉 패스트 분석이란 환경 파악에 사용되는 거시적 환경 요소를 묘사하는 분석입니다. 주요 요소로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요인이 있습니다. 패스트 분석 시작 부분에서 말했듯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다음과 같이 태양광 에너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 요인으로는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을 통해 발전시설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 보호주의 성향의 정책으로 인해 무역 문제가 야기되며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경제 요인으로는 태양광 발전 및 설치 단가의 하락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석유 및 전력 기업이 태양광 시장에 참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메이저 기업과 중국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높은 비율로 점유 중이고 태양광 발전에 공급 과잉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요인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망이 밝으며 국내 대기업 및 해외 우수 기업의 투자로 인해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장점이 있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 구축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 파괴와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 요인으로는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지원 산업 진행과 관련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응용 분야 도출로 시장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연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낮은 효율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5포시스 분석입니다. 5포시스를 분석하기에 앞서 간단히 개념을 잡고 가자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중 현존하는 경쟁의 정도를 가장 먼저 분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요인들을 분석합니다. 우선 현존하는 경쟁의 정도는 약합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의 필요성과 환경 보호 요구에 따라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전력 수요의 26.5%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였으며 발전 용량은 2195기가와트에 달합니다. 그러나 에너지원이 상당히 다양하며 발전 에너지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진입장벽이 커서 기존 기업들과의 경쟁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장비와 부품 등의 공급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급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이죠.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와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공급자들은 이러한 규제에 대한 준수와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기 위해 경쟁적인 가격 및 품질을 유지해야 하므로 협상력이 낮습니다. 하지만 특정 부품이나 장비 등이 일부 공급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의 교섭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공급자와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에서 구매자 협상력은 큽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져 각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의 조건 및 가격 등을 협상하기 유리해졌습니다. 구매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협상력이 커지게 됩니다. 대체제의 위협은 엄청 큽니다. 작년 미국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판매량만 비교해 보아도 전기차는 전체 비율의 6%로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의 20배에 달합니다. 즉,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시장에는 화석연료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산업 내부에서 대체제의 위협은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태양광 발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리콘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연구로 인해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는 실리콘 대신 다른 소재를 사용하는 새로운 태양광 패널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소재나 방식의 변화로 대체제의 위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은 광전 효과로 인한 전자의 방출로 인해 전자가 흘러 전류가 생기는 원리지만 풍력, 수력 발전은 동력원을 통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 둘은 기술적으로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에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재생 에너지 외부의 위협은 크지만 내부의 위협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기술적으로 복잡하며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정부의 규제와 정책에 강한 영향을 받는 산업이므로 새로운 기업들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많은 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5포시스를 분석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력 부문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은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가격 상승과 원자재 및 물류비 상승에도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신규 보급 용량은 315기가와트로 전체 발전 설비 신규 도입 용량의 84%를 차지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 8년 동안 8%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제조업 시장이 중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우리나라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럽과 미국의 태양광 제조업 관련 정책을 주시하여 우리나라 태양광 제조 기업의 사업 확장 시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에서 추정된 개별 제도의 한계 효과는 RPS 제도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역할이 제한적인 수준임을 암시합니다. 저희 팀원입니다. 김준수, 민형준, 김희연, 조정원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